9월 7일 화요일 밤 11시 정각입니다. 야간 라이딩을 신나게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몇 번 했는데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물론 안전한 코스를 통해가지고 오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오다가 마지막에 뒷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내일 원래 새벽 라이딩 가려고 했는데 차질이 좀 생겨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신문하고 자료를 좀 정리를 하다가요, 한겨레신문 작년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칼럼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김홍걸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굉장히 강한 메시지의 제목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15대 대통령 선거에 김대중 씨의 최측근 보좌관으로서 활동했던 정인수라고 하는 사람이 김대중 씨의 아들에게 이렇게 매서운 꾸지람을 하는 칼럼을 실었다는 게 눈에 띄어서 제가 그때 남겨놨던 신문인데요. 이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김홍걸 씨에게 꾸지람을 했는지 아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때 2020년 5월 달에 미국에 있다고 알려진 김대중 씨의 비자금, 아주 그에게 비자금 문제가 그때 딱 의혹이 터져 나왔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일반인들도 조금 관심을 갖다가 싹 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런 칼럼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칼럼이 나왔던 겁니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이복 형제들이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놓고 법정 싸움으로까지 가는 등 세간의 회자가 되었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누가 옳고 그러다는 데는 관심이 없을성 싶다. 예, 뭐 여기까지 무난한 비판이죠. 김 대통령 내외가 살았던 동교동 사저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다. 암울했던 군의주의 시대, 자꾸만 군사 권위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권위주의 시대는 좌익들이 보이는 겁니다. 조선 왕조의 DNA, 사대부의 DNA를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꾸 군사 정권이라고 칭하면서 그때를 암울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암울했다. 정말 암울했을까요? 자꾸만 지금의 세대들,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또는 그때 어린 시절이었던 세대들이 자꾸 읽어보면 암울했었나? 뭐 암울했는갑다. 자꾸 암울했다고 하니까 정말 암울했을까요? 뭔가 먹구름이 끼어있는 듯하고 말이죠. 사회가 부정부패, 비리로 냄새나게 오물처럼 넘쳐나고, 정말 그랬던 사회일까요? 우리 아버지의 정언에 따르면 안 그렇던데,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던데. 깡패들 잡아주고, 예? 또 동네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나아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자꾸만 암울했다고 이야기하네요. 뭐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5.18 광주 항쟁 발발 직후 전두환의 신군부의 계엄군에 의해서, 신군부라고 하는 용어는 김일성이가 먼저 썼던 용어입니다. 동교동 사저다, 끌려갔던 곳도. 광주 항쟁, 무엇에 대한 항쟁이냐? 군부에 대한 항쟁이다. 그럼 군부는 내려와라. 내려오고, 군부가 내려오고 뭘 하려고 했느냐? 김대중 씨가 뭔가 선포를 하려고 했죠. 예, 과도 정부를 선포하려고 했죠. 원래 그게 5.18이 아니라 5.17이고 5월 15일 날인가요? 그때도 경희대학교 앞에서 경희대 학생들 주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데모가 일어나죠. 거기에서도 버스를 가지고 전투경찰들을 밀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죽었습니까? 중상 입었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형상이 그대로 이제 광주에서도 또 재현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절이죠. 부마와 광주 사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때 강원도에 있는 사북 탄광촌에서 벌어졌던 사북 탄광 사태입니다.
무기고를 틀었고요. 경찰서를 습격하고 경찰과 군인과 대치를 했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채 미리 보는 광주 5.18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김대중을 구해내자,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라고 하는 이 태제와 안티태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을 선동의 구렁텅이에 같이 붙잡아 드릴 만한 소재거리가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북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어요. 고립되어 가지고 확산할 수 있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했었죠. 근데 사북에서 그런 폭동적인 소요가 오히려 계속 유지되고 있고, 광주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또 부산 마산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김대중 씨가 그런 과도 정부를 선포를 하고 뭔가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그리고 김일성이가 원래 고안한 고려연방제, 거기에 내용했던 게 남북연합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정일하고 김대중 만나가지고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 내용문에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좌익들도 그 단체 이름을 계속 쓰고 그거 조항을 성사시키자고 지금까지도 계속 맹렬하게 지금 운동을 하는 중인데요. 그렇게 했었더라면 잘 먹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30년이 채 안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은 시뻘겋게 제주도까지 완전하게 장악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장기표 선생이 지금 대통령 후보 한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민주노총도 비판하고 뭐 이렇게 일견 자유주의적 공약들을 선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그거는 그것이고, 장기표 선생은 인생 막바지에 제발 부탁하건대, 그때 김대중하고 같이 활동했었잖아요. 김대중이 도대체 뭘 하려고 했는지를 아주 명징하게 고해성사한다는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 방식을 빌리든 어떤 방식을 빌리든 간에, 아니면 뭐 책으로 내놔도 좋고, 좀 밝혀주시면 대한민국 지금이라도 정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아들들이 말이지 서로 돈 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도 나오고 뭐 쭉 이야기하면서 나옵니다. 당장 그 당적을 버려라가 아니라 배지 떼라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졌었어요. 이때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있다고 의혹이 터져 나왔던 그 김대중 비자금에 대해서 5월경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거 덮으려고 내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씨는 흔히 연금술사라고 하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다. 우리 어릴 때 햇볕 정책이라고 하면 와 정말 그럴싸했었죠. 따뜻한 햇볕, 그 만화로 된 사파도 막 돌고 그랬어요. 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양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태양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땀이 이렇게 나는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 장면은, 그 다음에 더우니까 이제 윗옷을 벗고 이렇게 팔에 걸쳐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만화도, 토막 만화가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맞다, 어떤 그 대치하고 있는 전쟁 구도가 아니라 남한에서부터 좋은 어떤 뭐 뉴스도 전해주고, 또 이산가족도 서로 만나면서 그동안 애환도 풀고, 또 돈도 보내줘가지고 어렵다고 알려진 북한 경제도 좀 도와주고 하면 북한 군부도 남한에 대해서 평화롭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런 골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으로 핵무기 만들었죠. 김대중 씨는
관훈 클럽에서 그런 말을 했나요? 자신은 한 번도 그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약속을 안 지킨 경우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한 그 쇼킹한 발언으로서 유명하기도 한데, 연금술사라고 하는 게 북괴 군부를 계속 존속시켜주고 북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집단 노예 체제에 포획되어 있는 것으로 항구적인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그 돈 보내준 걸로 핵무기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연금술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역학조사 한답시고 전화번호 계속해서 보내고 말이죠. 마스크 그렇게 쓰라고 해서 사계절 철떡철떡 붙이고 다니고 하는데도 확진자는 계속 나오죠. 확진자가 안 나올 리가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콧구멍 내에 있는데 어차피. 그것처럼 계속해서 평화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노릇이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김대중 씨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는 천수를 누리고 가버렸습니다. 역사에서 단죄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반드시 올려야 되는 사람이고, 광주 5.18의 진상과 함께 김대중 씨가 뭘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아까 장기표 선생에 대한 제가 부탁 멘트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져서 대한민국이 전라도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좀 드러내고 또 전라도에 대한 오해가 드러내지고 전라도가 대한민국 정론으로 회귀를 하게 되어야 경상도에 똥막대기만 꽂아서 선거해먹는 가짜 보수 인내라고 하는 가짜 보수 정치꾼들도 소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비자금 문제 터져 나왔을 때 느닷없이 김홍걸이 사퇴해라고 야단치는 듯 하면서 슬쩍 더 큰 것을 흐려버리는, 지금은 근데 이때도 2020년이면은 코로나 정치 방역질이 한창일 때잖아요. 한창일 때인데, 글쎄요. 얼마 전에 그 박영수 특검에 박영수 씨가 그 스포츠카 받아먹고 했던 그런 것들도 한 며칠 나오다가 다 사라져 버릴 만큼 모든 것을, 정말 문재인 씨 이름을 따가지고 모든 걸 문질러 버리는 이 코로나 가지고, 그런데 이때도 이거 코로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딱 확 지나갔던 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김홍걸 사퇴하라는 호통 쇼에 대한 칼럼을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